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을 메타 디자인하다 제4편 공간을 이야기하다의 세 번째 챕터 커뮤니티, 소통과 체험의 공간에 대한 그런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휴식과 놀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휴식과 놀이 공간이라는 것을 굳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겠니? 라고 얘기들도 하실 수 있지만, 실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여유로운 공간? 좀 삶의 휴식 같은 느낌을 주는 것? 좀 하나의 그 쉼표 같은 느낌을 갖는 개념이라기보다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휴식과 놀이 개념을 어떻게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예전에, 그때 벌써 20년 가까이 돼가는 얘기지만, 그 광주의 아시아 문화 전당이 처음 이제 설계되어지고 움직일 때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도서관에 아시아 문화 전당 내에 문화정보원, 뭐 문화정보원이죠. 정확한 이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문화정보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문화정보원이라는 게 뭐니 했을 때, 이제 정보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식 관리를. 왜냐면 전당을 만들고 전당이 이 광주를 문화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큰 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어떤 그 자원의 축적, 지식의 축적, 소위 컨텐츠를 구축하는 행위가 아마 문화정보원에 포함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안에 만든 게 뭐냐면 전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고, 전시 공간을 얘기하면서 했던 해경은 그 공간 이름을 라이브러리 파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라이브러리 파크. 뭐지? 소위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아까 제가 휴식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듯이, 도서관은 그 자체가, 방문 자체가 심의 공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책을 읽다가도 잠시 눈을 떴을 때, 바라봤을 때 보이는 풍광들에 대한 그 마음의 좀 안식을 찾는다든가, 좀 그간 생활에서 조금 변화를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에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약간 쉼표 같은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파크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크를 인터넷에 뒤져보면 역시 마찬가지 도서관 주변의 공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도서관이 위치한 대부분이 이제 좀 땅이 좀 넓은 곳들, 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에 있는 도서관들은 대부분 다 고원 부지 안에 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원과 거의 물화일체가 되듯이 묶여있는 도서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도회 안에 도서관을 만들지만, 도회에 있는 도서관들도 보면 도서관 건물 안에는 그런 쉼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카페를 만든다든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식당을 만들었죠. 식당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도서관에 찾아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도서관에 머문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 문화.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온다기보다 도서관에서 빌릴 책들이 실은 우리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그 20대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은 주로 수험서들,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들을 보고 교과서를 주로 보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그거와 좀 거리가 먼 책들이고, 결국 자기 책을 들고 도서관의 조용한 공간을 찾아가서 이용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책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초기에는 그 넓은 공간을 열람실화시키고 사람들이 자기 독서를 하는 공간, 공부를 하는 공간이고, 이게 필요하다면 점심 저녁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 안에다 식당을 만들죠. 아니, 식당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 전제가, 식당을 만드는 전제가 사람들이 오래 머물기 때문에 식당을 만든다는 건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런 식당들은 거의 안 만들고, 이제 가벼운 카페를 만든다든가, 심지어 카페가 이제 책이 있는 카페들이 등장하면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안에서도 카페가 들어와서 놓여 있으면서 그걸 쉼의 공간을 만들고, 쉼의 공간에 책들을 놓고는 자유롭게 대출 반납이 등록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을 보게끔 해주는 그런 도서관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휴식이라는 우리의 개념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편의시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특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런 쉼과 놀이 공간이 도서 열람 공간, 서가 공간과 거의 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도 굉장히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 컬러풀하게 시설들도 좀 카펫을 깔았다든가 이렇게 뭐 높낮이가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공간 동굴처럼 만들어지고 텐트처럼 만들어서 숨어서 읽거나 누워서 읽거나 뭐 떠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어떤 놀이 공간처럼 만들어져 있는 놀이 동산처럼 어떤 뭐 동물 인형들도 가져다 놓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개시키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놀이라는 개념하고 책 읽기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에 있어서 잠시 시간을 보내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커피를 한잔 하거나 뭐 그런 디저트를 먹거나 하는 일들 그 외에는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공원들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도서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팍팍하게 뭐 그냥 계속 치밀하게 뭐 전개되어져 이렇게 짜여진 공간이 아니라 좀 느슨하고 열린 공간의 개념이 도서관이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듯이 도서관이 좀 그렇게 숨을 쉴 수 있게끔 열린 공간을 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도서관들을 보면 도서관에 들어가고 나면 도서관 시설들을 자꾸 또 방으로 엮어 넣습니다. 도서관에 큰 공간을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또 어떤 방으로 들어가야지 책이 놓여있다든가 또 뭐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닫힌 공간 속에 놓여 있는데 도서관을 전체를 열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열린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는 이렇게 속에 담을 없애는 거죠. 벽을 없애는 행위를 통해서 도서관이 큰 한 통의 공간인 것처럼 그 벽은 주로 어디 있을까? 제일 최소한 벽은 화장실에 관련된 벽이 있을 것이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서비스 공간에 있어서 이 책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에 동선을 분류하기 위한 공간 정도 외에는 전부 한 공간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랬을 때 사람들은 좀 더 안식을 갖출 수 있겠죠. 내가 어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넓은 공간 안에 놓여 있는 거니까. 물론 기능화 시켰을 때는 조금 기능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열린 공간에서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할 때도 큰 건물 한 공간을 방을 쪼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통에 큰 방 안에 칸막이 정도로 나눠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큰 호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거기에는 어떻게 평등의 개념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폐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개념들이 열린 마음, 열린 마인드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놀이 공간은 도서관이라는 곳 자체를 좀 휴식, 쉼에 좀 그 포즈 같은 좀 쉬는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자는 개념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굳이 따로 공간을 따로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간 전체에 받는 느낌이 아늑함이라든가 편안함이라든가 좀 이렇게 느림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건 약간 디자인적 부분입니다만 약간 복고적 개념들을 담아놓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조금 그런 식으로 좀 편한 공간, 무슨 별장에 와 있는 듯하다든가 산속에 와 있는 듯하다든가 해서 조금 더 느낌을 일상에서 딱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가 있고 내 걸음 속도도 느려질 수 있고 내 눈꺼풀도 좀 무거워질 수도 있고 그런 맥락에서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제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커뮤니티를 소통과 체험의 공간으로 얘기했고 이 체험 중에는 뭐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식의 직접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체화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쉼조차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 거리라든가 그 공간이 좀 아늑하면 이것조차도 하나의 체험의 공간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도서관 건물이 되었던 건물 밖의 모습이 되었던 도서관이라는 곳 자체가 좀 그런 평화로운 좀 그런 조용하다고 해서 떠들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좀 감성적으로 좀 누그러져 있는 조금 차분한 느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특별히 휴식과 놀이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하자라는 직접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책걸상을 놓더라도 좀 소파처럼 푹신한 것을 사용한다든가 밤에 등을 키더라도 저 천장에서 켜는 형광등 불빛의 강한 불빛이 아니라 책상 위에 조그만 스탠드를 놓아서 주변을 좀 어둡게 그 자기가 책 읽는 공간은 좀 밝게 해서 좀 공간을 분리시킨다든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경호대에서 한쪽 코너에 그 빈백들처럼 넣어서 이렇게 푹신하게 넣어서 쉴 수도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소파 푹 빠지는 소파들도 놔두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들을 수 있는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코너들도 만들어 준다든가 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와 관련된 공간은 아예 그 책이 있는 공간과 그것을 조금 더 융합해서 설계하고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특별히 이 공간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지거나 실제로 어떤 공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뭐 그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사회를 찾아가면서 보여주자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획의 얘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아,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서도 필요하고 요구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뭐 꼭 있어야 하느냐 뭐 꼭 답을 하라면 꼭 있어야 한다. 꼭 있어야 하는데 그걸 특별히 따로 설치하지 않고 도서관이라는 공간 전체를 그런 맥락 속에서 디자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로 이 시간을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